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각함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삼각함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크게 삼각함수에 대한 배경 설명을 골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제는 삼각비가 되겠고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과 삼각비라는 단어는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을 때 특수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배경에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직각의 대변이 되는 부분을 빗변이라고 하고 이 변을 이제 각 A 대변인데 높이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이 부분을 밑변이라고 했을 때 각 A라는 크기에만 의존해서 빗변분의 높이, 그다음에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는 항상 일정한 상수를 갖게 된다는 것.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이 빗변분의 높이를 S차처럼 보고 사인이라고 했었고요. 상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보고 코사인이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밑변분의 높이를 이렇게 보고 순서대로 탄젠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각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각에 대해서 sin A 값은 그 A에 대한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A라 함은 빗변분의 밑변, 그 다음에 밑변분의 높이는 각 A에 의존해서만 결정된 어떤 숫자가 되는 것이죠. 증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 때 혹은 고1 때 제가 강조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 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각에만 의존한다는 얘기는 똑같이 어떤 변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작도를 했을 때 90도로 작도를 해보죠. 자, 그럼 보이시는 이 파란 색깔 직각삼각형하고 검은색 큰 직각삼각형에서도 이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의 값이 같음을 보이면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전에 설명하기로 제가 일단 이 파란 색깔 선과 검은 색깔 선은 서로 평행인 건 왜 그러냐면 이 각이 90도로서 동의각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각을 우리가 A라고 했으니까 A에 대한 각은 예를 들어 정각이라고 한다면 얘도 평행선인 탓에 정각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파란 색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 검은 색깔 삼각형은 서로 무슨 닮음이죠? AA 닮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란 색깔과 검은 색깔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AA 닮았기 때문에 이 변을 우리가 B 프라임, 이 변을 우리가 C 프라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sin A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AA 닮음이기 때문에 파란 색깔에서 A 대 AB 다시 대 B 다시 C 다시는 검은 색깔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AB 대 BC의 길이와 똑같은 것이죠. 물론 길이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빗변분의 밑변, 그러니까 이 B가 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AB 다시 대 다음에 B 다시 C 다시의 값은 AB분의 BC의 길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상수로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 이것은 오로지 각 A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얘를 우리가 이제 A에 의존한 sin 값이다. sin A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크기에 관계없이 뭐 이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 이 빗변분의 높이는
또 얘가 더 큰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더라도 빗변의 높이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더라.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AA 닮음으로 설명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적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삼각비들을 이제 다룰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삼각비는 이 각 A가 0도 이상이고 90도 이하인 예각에서만 정의된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이 예각인 직각삼각형에서 일반적인 둔각, 그러니까 뭐 270도, 그다음에 뭐 120도 이런 360도까지 확장을 할 수는 없을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예각이지만 이 예각을 일반적인 어떤 360도 안으로 돌릴 수는 없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각 A를 애초에 0도부터 90도까지인 예각인 상태를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값을, 삼각비 값을 일단 확장을 먼저 시켜보는 거죠. 0도부터 각 A를 360도까지에 대한 각에 대한 이 삼각비를 일단 먼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제 얘를 통해서 좀 더 각을 더 돌리는 일반각으로 확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A라는 이 수치를 각도에 따라서 함수로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각을 가지고 일반적인 수치, 일반각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런 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60분법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60도를 360등분 했을 때 원둘레를 360등분 했을 때 한 각을 우리가 1도라고 정의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위는 1분 1초 이런 식으로 뭐 45도 12분 2초 이런 식으로 그렇게 60분 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를 함수로 확장하려면 이 정의역 자체가 이렇게 각도로 표현하게 되면 덤덤한 형태가 되어서 이렇게 일반적인 실수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로서 얘를 이제 라디안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호도법으로 호의 길이로 각도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호도법으로 라디안이라는 개념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정의역 자체가 이렇게 덤덤하게 떨어져 있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반각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도부터 각 A가 무한대도까지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각도에서 일반적인 이제 실수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루트 2도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루트 2라는 수치에 대한 어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삼각에 대한 함수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을 지금 전부 다 거치는 것은 우리가 이 삼각 함수 단원 맞게 이제 결국은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죠.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도 지수를 정수지수, 유리수지수, 그 다음에 실수지수까지 확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지수 함수로서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만족하도록 실수 범위까지 형식 깨지지 않도록 확장을 한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중학교에서 일반적인 직각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근데 얘를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360도까지 정한 다음에 얘가 몇 바퀴 돌든 반대로 돌든 관계없이 일반적인 무한각까지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확장하고요. 이 각도라는 것이 이제 60분법으로서 단위가 덤덤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뭐 미적분도 굉장히 좀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눈으로 보이기도 별로 좋지가 않고 이렇게 해서 얘를
호의 길이로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거리로서 각을 결정할 수 있는 호도법이라는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실수에서 정의되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각 함수로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천하게 이 단계들을 밟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0도까지는 정의가 됐고요. 일반적인 360도까지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하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필기하시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문제인데요. 각 A가 0도부터 360도까지 정의를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어떻게 정의할지를 생각해 보면 X축에서 오른쪽 방향을 우리가 이제 양의 축이죠. 이 양의 축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이 파란 색깔 이제 이 각을 이렇게 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이 파란 색깔 선은 이렇게 이동하는 선이라 해서 동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써드릴게요. 시초선, 파란 색깔은 동경,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가져와가지고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좀 확장을 할 텐데,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단위원 하나 들고 왔어요. 단위원이라기보다 일반적인 뭐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거리랑 그다음에 이 돌아간 정도의 의미를 이 각을 세타라고 할까요? 이 세타에 의존해서 이 점이 하나만 딱 유일하게 찍히죠. 그래서 R이 뭐 길어지고 커지고 뭐 R이 100이고 20도면은 여기 찍힐 거고 R이 뭐 1이 2고 뭐 60도면 여기 찍힐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X, Y의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를 예시로 각과 길이로 반지름 길이로만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극좌표계라고 하는데요. 좌표계를 이제 새롭게 도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이 지금 얘를 직교좌표인 A, B라고 두게 되면 이 빨간 색깔 길이가 어떻게 되죠? 실제로 직교좌표에서는 거리가 A가 되는 것이고 지금 예각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지금 B에 해당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좌표죠, 좌표. 그래서 빨간 쪽이 A고 그 다음에 이쪽이 녹색 높이인 B에 해당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게 이제 우리 아까 방금 이야기했었던 예각에서의 삼각비 정의 때문에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사인 세타라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파란색 R분의 녹색깔 B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똑같이 R분의 A가 되는 것이고 빗변분의 밑변이죠. 이렇게 C로. 그다음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빨간 색깔인 A분의 녹 색깔인 B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세타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것이 오로지 각 세타에 의존해서 상수로서 결정이 되니까 굳이 이 R이라는 녀석을 계속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R이 뭐 2R이 되면 높이는 또 2B가 되고 이렇게 B가 일정하게 될 거니까 이 R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나누기가 좋은 단위원인 1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1짜리인 단위원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변수가 하나 줄어들겠죠. 예를 들면 사인 세타는 1분의 b가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냥 b만 남게 되죠. 1분의 b니까. 그래서 오로지 b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코사인 세타는 1분의 a니까 빨간 색깔인 a만 남는 것이죠. 그다음 탄젠트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분의 b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R이라는 변수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단위원을 두고 보니까. 그래서 단위원 이렇게 딱 붙여주시고 단위원
그래서 일단 단위원에서 우리가 정의하는 게 뭔가 변수를 많이 줄이고 얘를 확장하기가 좀 더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라는 것이 1, 4부면 안에서 지금 y좌표를 의미하죠. 그래서 얘는 y좌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직교 좌표계에서 보니까 x좌표를 의미한다. 그 다음 탄젠트는 이 좌표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우리가 동해방정식 했지 않습니까? 와이퍼 목걸이네. 자, 이렇게 지금 좌표로 볼 수 있으니까 얘를 이제 예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둔각 190도랑 180도 사이, 그 다음에 또 180도에서 270도 사이 3, 4분면 있을 때, 4, 4분면 있을 때도 이 세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그래서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걸 그대로 확장해서 나타내보자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90도 이상 150도 이하인 이런 이제 점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C콤마 D라고 해볼게요. C콤마 D라고 하면 그냥 좌표로 보는 거죠. 각을 우리가 어떻게 돌렸냐면 이 C초선에서 요만큼 돌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각이 이제 새로운 뭐 세타, 알파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 각에 의존해서만 이 좌표가 결정되는데 얘는 실제로 이제 삼각형의 형태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은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시스템으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 알파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여기다 쓸까? 사인 알파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아까 전처럼 1, 4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y좌표로 그냥 보는 거예요. D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라는 것을 각은 이제 둔각이 되어서 90도를 넘어가서 정의가 원래는 안 되는데 이제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x 좌표만 이야기하는 거죠. C.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라는 것을 C분의 D로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 270도가 넘어가더라도 180도가 넘어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 얘가 2,f라고 하면 이제 그냥 바로 코사인 뭐 이 다 돌아가는 각을 우리가 베타라고 해볼까요? 코사인 베타의 각을 코사인 베타의 값을 x좌표인 e 그다음에 사인 베타라는 것을 y좌표인 f 이렇게 좌표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탄젠트 베타라는 것을 2분의 f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뭐 양음은 바뀔 수 있겠지만 좌표 그냥 그 자체로 보게 되면 전혀 이제 형식이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방금 이 파란 색깔인 사인 알파 같은 경우에는 y좌표는 지금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고, 그러나 코사인 그 알파 값은 실제로 좌표가 지금 2, 4분면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되고 탄젠트 값은 음수분의 양수가 되니까 음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3, 4분면에 있을 때는 코사인 베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x좌표니까 음수, 그다음 사인 베타도 y좌표니까 음수, 그다음에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 4분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4, 4분면의 각을 우리가 갯마라고 하면 갯마만큼 돌려볼게요. 갯마만큼 돌려보면 EFGH, GH라고 하면 이 갯마라는 각에 대해서 역시나 코사인 갯마는 x좌표인 G, 그 다음에 사인 갯마는 y좌표인 H, 그 다음에 탄젠트 갯마는 x좌표분의 y좌표로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코사인이라는 것은 지금 당연히 x좌표니까 양수죠. 사인이라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 탄젠트 값은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왜냐면 G분의 H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부호가 좀 바뀌게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얼사탄코라고 하는데요. 뭐 들어보신 사람도 있겠지만 1사분면은 모든 부호들이 전부 다 양입니다. 얘도 양, 얘도 양, 얘도 양. 모든 부호가 다 양이라서 얼싸않고. 그 다음에 2사분면이 있을 때는 사인만이 양수죠. 그래서 사인만 양수니까 S, 사인만 양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3, 4분면은 베타 있는 거 보시면 양수가 되는 게 탄젠트만 양수죠. 그래서 T, 탄젠트만. 그 다음에 4, 4분면 있을 때는 오로지 코사인만이 양수죠. 지금 보이죠, 여기. 그래서 C. 그래서 양수가 되는 그 값을 지금 다 매겨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안은 탄인데, 원래 탄젠트인데, 안으로 그냥 얼싸안는다 해가지고, 얼싸안코로 보통 해서 외우죠. 그래서 2, 4분면 있을 때는 사인 값만 양수, 4, 4분면 있을 때는 코사인 값만 양수다. 얼싸, 탄, 코. 이런 값으로 좌표로만 그냥 이제 나타낼 수가 있으면, 이제 360도까지의 삼각비가 정의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좌표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요거만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즉 X좌표분의 Y좌표, 기울기를 의미하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코사인은 X좌표 딱 따라합니다. 코사인은 X좌표. 그 다음에 사인은 뭐다? Y좌표다. 라고 딱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얼사탄코 양수가 되는 삼각함수의 값들이고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이제 좌표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삼각형 도형을 우리가 잘 아는 좌표계로서 돌려가지고 일반적인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360도까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360도까지만 정의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함수가 0도라는 숫자부터 360도까지만 지금 정의가 되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고 얘를 360도 넘어가는 각 혹은 음의 각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일반각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필기해 두시고 그 다음 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이제 각을 무한각까지 정의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제 360도까지 돌았던 각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x좌표를 코사인으로, y좌표를 사인으로 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들이 이제 계속해서 정의를 하려면 모든 실수로 이제 다 확장할 필요가 있으니까 일단 각도의 의미에서 이 45도랑 똑같은 개념으로 일반적인 각을 들고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초선에서 이제 이 동경까지 움직이는 이 각의 움직인 정도를 우리가 이제 각으로 정의해서 45도라고 할 것 같으면요. 얘가 실제로 이렇게 이제 한 바퀴를 돌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360도 돌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45도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 각은 실제로 360도에서 더하기 45도를 또 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게 405도죠. 405도일 때도 각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05도일 때도 결국은 이 지금 동경이 같은 위치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될 테니까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이 파란 색깔인 45도와 똑같은 의미를 가질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두 바퀴로 돌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 둘, 두 바퀴 돌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 둘, 돌고 이렇게. 결국 360도 더하기 360도 더하기 45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360을 더하니까 765도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을 이렇게 양의 각으로 정의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제 음의 각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직선에서도 양수를 보통 오른쪽으로, 그 다음 음수를 왼쪽으로 하듯이 각의 방향에서도 이렇게 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제 이걸 우리 양의 각으로 정의를 한다면, 양의 각이라고 할게요. 양의 각으로 정의한다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있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음의 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한 바퀴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일단 치우고 시작할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린 다음에 다시 45도만큼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의미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360도만큼 간 다음에 다시 거꾸로 45도를 가도 위치는 똑같을 거고, 그럼 이 각은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30, 아니지, 15도인가요? 마이너스 315도에서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이 지금 파란 색깔 각각 동일하게, 그러니까 파란색의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그 사인이라 하듯이 마이너스 315도일 때 코사인과 사인 값은 이 파란 색깔의 x좌표, y좌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정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통틀어 가지고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360 곱하기 2고 얘는 360 곱하기 1이고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일반화 시켜버리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가 되는 것이죠. 이때 n은 우리가 자연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45도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숫자를 바꿔가지고 45도 대신에 알파도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얘를 알파도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45도 대신에 알파를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알파도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가 각 알파에 대한 일반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알파, 예각인 각 알파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과 360도만큼 돈 것을 음으로 돌든 양으로 돌든 관계없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은 항상 이제 같은 값이기 때문에 여러 번 겹칠 수도 있겠죠, 값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값이 뭐 45도일 때, 그 다음 360 더하기 45도일 때, 그 다음에 720 더하기 45도일 때 함수 값이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다 해서 함수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1대1이 아닌 것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조금씩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자, 근데 이제 이 각도들이 60분법을 따르니까 끼케야 이제 360만큼 다르니까 일반적인 이렇게 연속체의 숫자를 나타내는 루트 2도 이런 거를 나타내기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루트 2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작도를 정사각형, 길이 일자리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작도를 하듯이요. 그죠? 그 대각선의 길이로 작도하듯이 길이로 표현하면은 이런 무리수까지 이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길이로 표현할 수 있는 각의 새로운 단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도법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호도법은 60분법의 한계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60분법이란 건 여러분 1도라는 개념을 알다시피 전체 한 바퀴 도는 걸 360도로 했을 때 그 중에서 하나에 대한 360분의 1만큼의 벌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정확히 어떤 거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고 실수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게 되니까 별로 이제 얘를 이제 다루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루트 2분의 1도 이런 거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로서, 상하함수로서 다루려면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실수에서의 정의역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얘를 이제 sin x,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x를 실수까지 확정하려면 이 각도 개념으로는 별로 맛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호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는 호도법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랑 관계도 이제 나올 텐데요. 호도법을 한번 보시면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호도법은 이렇게 반지름이 예를 들어 R인 이런 이제 원을 들고 왔을 때 이 반지름과 똑같은 길이를 갖는 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을 가지고 평평하게 길이 R과 똑같은 홀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파란 색깔 선과 곡선과 이 반지름 R은 길이가 똑같은 부채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부채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생기는 이제 각도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각도가 이렇게 하나 생길 건데 이 각을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라디안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각도와 같은 어떤 이제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를 이제 숫자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 R이 한 칸을 더 이렇게 내가 늘려버리면 여기 R만큼 좀 더 늘려버리면 여기에서 생기는 각이 또 생기겠죠. 이 각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각은 2라디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각도랑 모종의 관계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원주의 그러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 원 둘레 공식에 의하면 3.14 곱하기 지름이다. 이걸 배웠었죠. 그러니까 2파이 r이 우리가 원의 둘레입니다. 원 둘레. 원주라고 하죠. 원둘레 길이를 2파이 r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1라디안에 대한 각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실제로 각도로 보면 360도분의 중심각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가 아는 이 호의 길이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중심각하고 실제 이 호의 길이는 서로 정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중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항상 비례한다라고 그 제가 중학 도형 올린 것도 마찬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의 길이로 이 각을 1라디안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실제로 이 각도도 실제 길이에 의존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실수로 표현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인 거예요. 우리 각도 60분법이라는 것은 360으로 나눠가지고 한 칸을 이제 정했다면은 이제 그런 칸의 의미가 아니고 이게 덤덤하게 떨어진 칸의 의미가 아니고 이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수직선에서도 실수축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모든 실수를 다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결정되면 얘가 이제 실제로 그 수다라고 생각하듯이 이 지금 R이라는 길이가 생겨버리면 그에 의존해가지고 각도가 정비례하기 때문에 1라디안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루트 2라디안 이런 것도 이 길에 의존해서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호의 길이를 임의로 하나 딱 들고 왔을 때 이런 이제 부채꼴을 하나 딱 들고 왔다 칩시다. 부채꼴을 하나 딱 들고 오면 그리고 올게요. 그랬고요. 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각도는 이제 이렇게 라디안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호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나눈 게 라디안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이렇게 각도처럼 단위가 없게 된다고. 왜냐면 예를 들어 L cm에서 R cm를 나누게 되면 cm라는 단위를 우리가 없애서 그러니까 실수분의 실수꼴이니까 어떤 실수라는 형태를 그러니까 실수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도처럼 어떤 단위가 남지 않고 실수로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제 함수의 정의역으로서 쓰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랑 라디안의 관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반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반원을 딱 생각해서 반원을 하나 들고 오면, 자 이렇게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반원을 한번 쫙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반원에 우리 호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2파이 r 원둘레니까 호 길이는 파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전체 길이, 그러니까 호 길이가 2파이 r에서 2를 나눈 거니까 파이 r인데, 반원의 길이가 우리가 파이 r이에요. 그죠? 반원의 길이가 파이 r인데, 우리 라디안의 정의는 이제 이 반지름만큼을 나눈, 호의 길이에서 반지름 나눈 거가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원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나눠버리면 얘가 이제 파이가 실제 180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180도가 파이 라디안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3.14, 15687이 가는 무한소수인 무리수고, 180도는 마치 정수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실수로서 지금 대응을 시킨 거예요, 일반적인.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뭐 알파도, 물론 덤덤하게 떨어져 있겠지만 알파도랑 180도를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알파도에 해당되는 녀석이 우리가 x 라디안이라고 이제 쓴다면 x 대 파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x라는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냐면 180도 분의 알파, 내향이고 외향이고 같다 보면 파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라디안. 근데 우리가 센티미터 없애듯이 이제 이런 단위도 없앨 수가 있으니까 결국 x라는 것은 알파도가 주어지면 180분의 알파 파이 라는 숫자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새로운 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보세요. 60도라는 거, 우리가 이제 특수각 삼각비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45도, 30도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라디안으로 다 돌렸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공식을 집어넣어도 되지만 180도라는 게 우리가 지금 파이였잖아요. 그러면 파이를 3으로 나눈 게 60도가 될 테니까 얘는 3분의 파이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잘 해두셔야 될 겁니다. 45도라는 것은 실제로 알파에다가 45도를 집어넣으면 약분되고 4가 남죠. 약분 4가 되니까 4분의 파이라고 정의를 하면 돼요. 4분의 파이가 되고 30도라는 것도 여기 넣어보면 6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도 이제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에서도 얘는 뭐 1점 얼마 되고 정도 되겠죠. 얘는 0점 얼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축에다가 이제 대응시켜 버리니까 각도를 유의미하게 이제 실수까지 정의역을 확장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룰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삼각함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이야기 가능하겠죠. 부채, 뭐, 일단 잠깐만요.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도 이제 공식이 좀 더 간단해질 수가 있어요. 라디안을 쓰면. 그래서 우리 호의 길이를 보통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이제 호의 길이 비하고 각도의 비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비례한다 했으니까, 우리 전체 원둘레를 2파이 R이라고 하고, 그죠?
그다음에 호의 길이가 L. 요 B와 실제 360도에 해당되는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2파이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 세타를 라디안으로 보게 되면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L이 관심이 있으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고 해버리면 2파이 곱하기 L은 2파이 R 세타가 되는 거죠. 근데 2파이가 약분의 2 될 테니까 L이란 것이 R 세타만 남게 되고, 예전에 우리 L 구하려면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하던 것을 그냥 R 세타로 처리해버리면 라디안일 때는 그냥 바로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라디안 정의를 이렇게 했잖아요. L 나누기 R을 세타 라디안이라고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바로 L이라는 게 R 세타로 바로 나오죠. 실제 정의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비를 안 구하더라도.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넓이도 가능합니다. 넓이도 우리가 뭐 넓이를 S라고 하면 넓이 S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부채꼴 넓이 구할 때 S는 파이 R 제곱, 이게 원의 넓이죠. 곱하기 이제 360도분의 중심각이죠. 360도분의 중심각인데 360도를 우리가 2파이라고 했고, 중심각을 우리가 이제 세트 라디안으로 쓰니까 파이 날라가고 남는 거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만 남죠. 그래서 이게 또 유명한 부채꼴 넓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S. 이건 호길이 공식이고 L은 R 세타고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고, 또 뭐 여기 있던 L을 사용해가지고 R 세타를 다시 L로 처리하게 되면 2분의 1 RL이 된다. 뭐 이런 공식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쓰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 이 정도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표현이 좀 간단해진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파이 R 제곱분의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서 각도로 처리하니까 뭔가 좀 근사치적인 느낌도 많이 들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의미를 느낄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크게 삼각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도법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삼각비는 원래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예각인 직각삼각형에서 다루던 것을 일반적인 직각이 아니더라도 삼각비를 이제 각도에 의존해서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코사인을 X좌표로, 사인을 Y좌표로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코사인 사인을 이제 정의할 수가 있었어요. 단위원에서. 그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각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제 뭐죠? 부호가 얼사탄코로 각 4분마다 바뀔 수가 있고, 얘를 이제 몇 바퀴 돌리더라도 그 값은 이제 동경이라는 녀석에 의해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일반각에 대해서는 모든 코사인, 사인, 탄젠트 값이 같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각도의 덤덤한 부분을 이제 일반적인 실수까지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호로 나타내는 각도를 호도법이라고 하고, 단위로는 라디안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호의 길이가 R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실제로 그 각도는 오로지 이제 호의 길이에만 의존하니까 1라디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호 길이에서 반지름을 나눈 것을 우리가 세타 라디안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고, 예로부터 우리 일반적인 각도의 개념에서 익숙해졌던 것과 실제 라디안의 관계들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특수각인 60도, 45도, 30도를 이렇게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표기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공식도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라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개괄로 삼각함수와 삼각함수 그래프, 그다음에 삼각함수의 관계, 뭐 일반적인 형태, 그래프 이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필기 잘 해두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